주변 분들 가운데 또 어떤 분들은 주성균 대표가 술회사를 그만둔 걸 아쉬워하면서 왜냐면 항상 모임 때 술을 이만큼 들고 왔거든요. 요즘엔 뭐 그 물티슈 하나 들고 가보자 되게 별로니까 아우 그때 성균이가 술회사를 그만두면 안 돼 이러신 분도 꽤 있긴 해요 사실. 저도 그래서 그 피드백 듣고 지금 요즘 술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네, 메인라이프 시청자 여러분, 이시안입니다. 프로 엔잡러. 엔잡러는 많지만 프로 엔잡러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성균 대표님 모시고 엔잡을 하고 싶으신 분은 많으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주성균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원래 지금 하는 거 말고 원래 했던 전자가 붙는 거 있잖아요. 전자. 네. 네, 현 말고 전자가 붙는 거. 그런 일들을 한번 쭉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처음은 디자이너로 시작을 했습니다. 디자이너. 네, 그것도 이제 호주랑 네. 홍콩에서 이제 디자이너로서 좀 일을 했었고, 저는 유능한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꿈 하나 꾸고 계속 달려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우연찮은 계기로 이제 마케팅이라는 걸 배우게 됐고, 네. 그래서 마케팅을 그 이후에 한 17년 정도, 16년, 7년 정도 꾸준히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마케팅을 했던 건 이제 마케팅 대행사였고요. 네. 그래서 디지털 마케팅을 하는 그 대행사에서 마케팅을 처음 배웠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운 좋게도 레드불 코리아가 한국에 처음 들어올 때 네. 그런 창립 멤버로서 이제 레드불 코리아에 합류해서 레드불 코리아에서 레드불에서 담당하는 그 컨텐츠 관련 네. 홍보, 마케팅 관련해서 총괄을 한 7년 정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아이코스랑 말보로로 좀 네. 유명한 회사죠. 필립 모리스로 가서 네. 이제 고객을 응대하는 어떻게 보면 리텐션 마케팅이라 그래서 네. 재구매 재구매 이렇게 나쁜 거네요. 말하자면 담배를 계속 사게 만드는 그런. 네. 그렇죠. 이제 구매자분들이 네네. 계속 지속해서 우리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마케팅을 네. 한 3년 정도 했었고, 그 다음에 앱솔루트 그룹이라는 네네. 곳을 갔어요. 주류 회사죠. 앱솔루트 말리부 깔루아라는 브랜드의 네. 스웨덴 본사의 네네. 마케팅 업무를 맡아서 아시아 마케팅을 좀 컨텐츠 마케팅 쪽으로 총괄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한 3년 반 정도 마케팅을 하면서 아시아 지역의 이런 컨텐츠들을 뭐 다양하게 만들어서 소비자들과 재밌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 마케팅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성균 대표님을 원래 아시는 사람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하죠. 카페인 팔고 술 팔고 알코올. 담배, 니코틴. 이 세 가지를 파는 뭐 3대 악이다라는. 원래 안 좋은 거 잘 파는 게 제일 어려운 거 아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지금은 선한 거, 좋은 것만 팔고 있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네. 그 지금 하는 일도 소개를 좀 그러면 그렇게 했었는데 글로벌 마케터로 굉장히 잘 나가다가 지금은 조금 다른 일들을 하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 딸아이가 생겼고, 네네. 그 딸아이가 아픔과 동시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파헤치는 과정에서 이런 제품이 없네 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를 하나 만들어 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의 시너지팜, 소중한 습관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품 회사로 이제 지금 7월이잖아요. 3주년 즉 브랜드 세일을 지금 하고 있고요. 역시 대표가 되니까 이 홍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실제로 제품을 이제 판매한 게 3주년이었고 네. 제품 개발에 2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 5년 정도의 그 업력을 가지고 지금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인플루언서 협회, 지금 국회랑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플루언서 협회도 지금 5년 차가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인플루언서를 실제로 지원하고 도와주고 이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주는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비영리 단체죠. 그 비영리 단체에서 본부장 역할로 이제 이런저런 활동들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제가 또 발로렌, 네, 맞죠. 발로렌이라고 하는 패션 브랜드도 이것도 업력이 5년 정도 됐습니다. 그 브랜드의 이제 마케팅을 이제 총괄하면서 여러 패션쇼들 같이 운영하고, 최근에는 이제 해외로 이제 저희가 패션 수주회를 나가기도 시작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뿌띠오우모 같은, 그 다음에 지금은 꼬르코소모라고 하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보면 유명한 어떤 쇼에 저희가 초청을 받아서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네요. 저 그 발로렌 티 하나 있어요, 저. 네, 저희 패션쇼 오셨어요. 패션쇼 오면은 이렇게 가방이 하나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가방 탁 하니까 면티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면티인데도 이게 비싸잖아요. 비싸죠. 보통 저희가 면티보다 훨씬 결국엔 비싸잖아요. 디자이너
디자이너 브랜드잖아요. 네네. 그래서 디자이너가 이제 만든 옷이다 보니까 좀 가격대가 있고요. 아. 실제 보시면 마감이랑 이런 게 조금 다를 거. 네, 끝이 이렇게 살짝 말려져 네. 있어가지고 제가 얼마 전 방송에서도 한번 발로렌 입고 오. 한 적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창업하신 자기 회사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소중한 습관. 네. 더마 코스메틱? 더마 코스메틱이라는 건 보통 분들한테 좀 낯선 것 같은데 네. 더마 코스메틱이라는 게 뭐죠? 그 일반적인 그냥 화장품보다는 네. 조금 더 기능을 담고 있고 네. 그래서 조금 치료의 목적을 둔 아, 기능성 화장품. 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시작하게 된 계기도 우리 딸아이가 아파서 그랬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기능을 담은 그런 화장품들 네. 좀 라인으로 구성해서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봐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자기 회사를 운영한다는 게 그게 내가 이 길밖에 없어라고 한다면 뭐 열심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그 전에 몇 가지 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있었죠. 내가 이거를 그만둬라고 했을 때 어느 글로벌 업체에서 CEO 해볼래라는 제안도 있었고 여러 마케팅에 대한 제안들이 많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다 안 해라고 하고 내 걸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서 내 거라고 얼마 안 지나서 저를 만났을 때 엉엉엉엉 막 이러면서 괜히 했어 이런 얘기도 살짝 하기도 했었고 네. 근데 지금 내 거를 한 지가 한 2, 3년 됐죠? 그렇죠. 2, 3년 됐습니다. 네. 그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너무 재밌어요. 아, 그래요? 네. 네네. 이게 뭐 잘 된다 안 된다 이걸 떠나서 너무 재밌습니다. 재밌고 그때 당시는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사실 사업이 일단 심지어 이게 투자를 받은 사업도 아니에요. 네네. 이게 투자를 받게 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노를 못 절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이를 악물고 투자자는 배제하고 이제 제 돈 넣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더니 하루하루 숨 쉬는 시간이 다 돈이 빠지는 아, 그 느낌이 나는 거죠. 실제 저희는 제품 개발도 너무 오래 걸렸고 네. 그거를 기다려줄 투자자도 없겠죠, 당연히.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접 돈을 넣었더니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팔리지 않았어요. 아. 저는 이런 신제품이 나오면 너무 필요한 제품이니까 너무 당연하게 네. 모든 사람들이 써주지 않겠어? 라는 네. 거였는데 이제 코로나를 끄면서 사실 마케팅하는 방법이 너무 달라졌고 네. 뭐 예전만 해도 사실은 저희가 이 한 제품 온 국민한테 알리려면 그 툴들이 있었어요. 네네. 예를 들어 무한도전에 PPL 지원하면 돼요. 돈이 많이 들겠지만 네. 그런 방법들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전 국민이 보고 있었던 한 가지 채널도 네,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 모르면 막 무시당할 수도 있으니까 모두가 어떻게든 그걸 배우려고 막 포모가 되기 싫어서 네. 그런 어떠한 트렌드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모두가 각자가 다 다른 채널 보고요. 그래서 어디에 광고를 한들 모든 국민이 알게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심지어 저희 제품은 없었던 제품이잖아요. 네. 그럼 없었던 제품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그렇죠. 네. 결국 알릴 수는 있어. 알렸는데 그게 필요하게 느껴져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까지 쓰지도 않았는데 필요하지 않아서 안 썼는데 그걸 굳이 필요하게 만들려면 설득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아차 싶었던 거고 그 아차 싶은 게 결과적으로 뭐 회사야 뭐 혼나고 그럼에도 월급도 나오면서 그 다음 네. 프로젝트 잘해봐야지 뭐 이렇게 다짐을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까딱하다가는 정말 패가망신하겠는데 생각이 들면서 너무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한번 버텼고요. 그 버티면서 제가 그래도 이제까지 기업을 다니면서 배웠던 여러 가지 지식들을 잘 응용도 해봤고요. 네. 응용해봤던 시기들이 늘어나면서 그래도 그 쌓였던 것들이 좀 배신하진 않았다는 느낌으로 요즘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기억나는 거 하나가 그때 이제 눈물 이렇게 할 때 자기가 한 20년 배웠던 마케팅은 글로벌 마케팅, 맞아요. 멋진 마케팅, 있어 보이는 마케팅, 돈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잘할 자신이 있고 누구보다 많이 해왔다, 퍼포먼스도 있고 근데 이거 완전 다르더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너무 달라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 진짜 크게 혼났던 게 오승화 대표님 아시죠? 네네네. 네, 그 베라쇼라고 하는 네네. 유아 쪽 마케팅 유아 하시는 쪽 분? 마케팅을 하시는 전문가세요. 네. 근데 그분이랑 제가 이제 어떠한 대화를 함에 있어서 그분이 저한테 너 이런 거 다 버려야 된다. 이런 약간 되게 멋진 거, 뭐 이런 거 사실 여기에 하나도 소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이거 보면 되게 짜칠 수도 있는데 네. 그거 이 타겟
마케팅이 지금 이 분야 사람들한테 너무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글로벌 기업에 혹은 뭐 그냥 통으로 보지 말고 이분들의 시선에서 느끼는 것들에 대한 마케팅을 다시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네가 어떤 걸 했던 술, 담배, 니코틴 다 애들을 상대로 한 마케팅 아니었잖아요. 애들을 가진 엄마를 상대로 한 마케팅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지금 같은 나이대 사람을 타겟팅은 했을 수 있어요. 네. 담배나 술이나 니코틴, 네. 레드불 같은 경우도요. 근데 그들의 애기한테 쓰는 제품을 소구한 적이 없어요. 그쵸. 그분들이 술 먹던 때랑 아기를 키울 때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마음과 생각이. 마음, 생각, 네. 그 기준 가치들이 확 달라지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은 나이대를 상대하더라도 그 언어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 설득 포인트들을 만들어야 되는 그 지점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지식들을 좀 내려놓는 게 좀 오래 걸렸던 것 같기도 해요. 그 오 대표님이 진짜 사람 하나 만든 거네요. 전 정말 감사합니다. 저 그때 그 감정을 잊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우리들은 그런 마케팅 안 했어요. 이걸 네네. 우리는 이런 거 하면 안 됐어요. 라는 네.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오 대표님한테 그래서 진짜 세게 혼났고 그 혼난 걸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한번 내려놓고 한번 오 대표님 말대로 따라서 해보니까 그게 실제로 되는 것들로 피드백이 오니까 그 중요한 거는 그 오 대표님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다는 거. 감사합니다. 제가 연결시켜 드렸다는 거.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죠? 막 안 된다는 거 전화해가지고 막 이렇게 만나라 해가지고. 저는 네. 그래서 결국에 제가 이제 뭐 지금 비즈니스를 아주 뭐 성공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지금 재밌게 하고 있을 수 있는 근본은 네. 사람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완벽할 수는 없고 네. 이렇게 좋은 분들이 주변에 있고 주변 분들이 내가 직접 못 도와줄 거면 이 사람 만나봐 라고 지금 작가님처럼 소개시켜 주시고 그것도 그렇죠. 진짜 열심히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만남과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제가 부족한 부분들 모르는 부분들을 이렇게 채워주셨고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는 게 사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후회하는 게, 그때 지분을 좀 0.05%라도 요구할 걸 그랬어 라는 생각을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후회를 하는데, 근데 대표님은 정말 힘들었을 때, 그러니까 내 거를 시작했을 때 힘들고 후회되고 그런 순간이 있긴 했잖아요. 많았어요. 네. 많구나. 많았어요. 그 중에, 이거 진짜 세게 왔다. 그랬었던 때 하나를 뽑자면 언제예요? 이게 정말 많았는데 네. 그 중에 뭐 하나를 뽑자면 제가 회사가 너무 어려웠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결국에는 매출에 대한 것도 있고 그렇죠. 개발하느라고 그리고 까느라고 돈은 들어가는데 그게 나오지 않았을 때 이게 뭐 플랫폼 사업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생산하는데 계속 비용이 들고 네. 보관하는데 계속 비용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판매가 제대로 안 됐을 때 결국엔 또 다시 재고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투자 없이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데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어떤 글로벌 기업에 제가 너무나 동경했던 좋은 회사에서 뭐 사장직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받았을 때 뭐 한 번에 쳐내지 않았어요. 고민 좀 해볼게요. 시간 좀 한번 주세요. 인터뷰는 계속 봤거든요. 봐봤거든요. 예. 인터뷰를 봐보면서 저는 제 스스로가 성장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기회가 오면 인터뷰를 다 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결국에 마지막 오퍼를 받았는데 저는 이 회사에서 돈 1푼도 못 벌고 있잖아요. 돈은 계속 나가고 있고.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까지 못 들어본 연봉도 제시해 주시고 그 멋진 기업의 사장직도 제안을 받으니까 이게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저는 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제 가족이 있는 상황에서 이게 너무너무 흔들렸어요. 그래서 잠깐 헷가닥 할 뻔했던 적도 있는데 그때 다행히 또 이제 이 고민들을 저도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나눴고 그분들이 이제 또 많이 좋은 얘기들을 해주시면서 좋은 결정을 했던 것 같고 그 좋은 결정 가운데 하고 나서 바로 또 나아지지 않으니까 또 그때 너무나 또 다시 후회를 했고 다시 그거 할 걸 그랬나? 그러면서 지금 일이 더 힘들어져 보이고 하다가 또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좀 좋은 흐름이 만들어져서 그 좋은 흐름 때문에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흐름이 어느 순간에 안 만들어졌으면 저 그때 어떤 결정했을지 저도 모르죠, 사실. 너무 힘들었으니까. 주변 분들 가운데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성균이가 주성균 대표가 술회사를 그만둔 걸 아쉬워하면서 왜냐면 항상 모임 때 술을 이만큼 들고 왔거든요. 요즘엔 뭐 그 물티슈 하나 들고 가보자 이게 별로니까 그때 성균이가 술회사를 그만두면 안 돼 이러신 분도 꽤 있긴 해요, 사실. 저도 그래서 그 피드백 듣고 지금 요즘 술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근데 어쨌든 그래도 어려운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났다라고 한다면 결국 수입이 없던 시절에서 0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수입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 뭐 매출이나 이런 거나 아니면 개인 수입이나 이런 게 어때요? 지금은 이제 다행히 제 월급은 챙겨갈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제 직원들이 그래도 어디 나가서 역시 중소기업 스타트업이라서 이거밖에 못 받는구나라는 얘기는 안 들을 정도는 네. 그래도 챙겨줄 수 있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예전에 받던 월급 연봉에 비할 건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아닌데 그래도 제가 즐겁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는 제가 그래도 월급으로 받게 됐고, 그리고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쵸. 저희가 작년 한 해 한 350%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오. 근데 워낙 작았던 회사니까 기저효과라고 네. 하죠. 이게 쫙 바닥이면. 상대적이잖아요. 네, 너무 바닥이었으니까 네. 이제 350% 성장이 뭐 실제로 숫자로 보면 그렇게 그렇진 않은데 네. 그래도 성장세였고, 지금 1월부터 이제 7월에 오기까지 매달 최고가 경신은 하고 있어요. 오. 그래서 매달 10에서 20%, 많게는 25%까지도 매달 성장은 하고 있는 기업. 그럼 작년 매출이 이 상반기에 다 나온 건가요? 작년 매출은 상반기에 끝났습니다. 오. 네, 끝났습니다. 그럼 적어도 2배 이상은 된다. 지금 작년보다. 이미 2배 넘었죠. 아, 이미요? 네, 이미 넘었습니다. 아, 그때 0.05% 지분을 받았어야 돼, 이거. 네. 그래서 지금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유의미한 건 네. 내수만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대가 되는 건 이번 연도 이번 달부터 저희가 수출을 시작을 하고요. 오. 그다음에 이번 달부터 전국 약국에 또 배치가 되면서 조금 더 판매 채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K 문화 이런 걸 타고서도 한국의 어떤 거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지금 K-뷰티 워낙 핫하니까요. 네. 정말 핫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타고 이제 가야죠. 그런 거 이제 이용할 수 있을 때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대신 이거에 대한 이제 유혹은 작년에도 많이 왔었어요. 이제 좀 K-뷰티 있으니까 빨리 나가봐라 네네. 라고 했는데 그런 거에 욕심을 내지는 않았던 게, 욕심은 났지만 그래도 이제 자제했던 게, 한국에서 그래도 뿌리가 어느 정도 박혀 있어야 그게 진짜 K-뷰티가 아닐까. 근데 뭐 나가서 팔고 있는데 한국에서 그게 뭔데?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바람 한번 쫙 불면 훅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브랜드가 가벼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한국에서 그래도 한국인들한테 인정받고 좋은 리뷰를 받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알려진 브랜드로 성장을 시킨 다음에 나가면 그래도 우리가 휘둘리진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이제 그 시기 정도가 오지 않았나. 다음에 한 오징어 게임 5 정도에 쓱 들어가서 막 피 나는데 싹 닦으니까 갑자기 기적처럼 막 상처가 났고 이런, 안 되겠죠, 그런 건? 네, 더 안 만드신다고 알고 있어요. 아니요. 한국 말고 알고 보니 영국 지부, 알고 보니 어디 지부 하는 식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럼 도전해볼 만한. 네, 뭐 데이비 핀처가 그 헐리우드판을 만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다 보니 그러면 한번 노려볼. 그렇죠. 총알이 지나가는데 물티슈 탁탁 끄니까 뭐 죽으려 괜찮은 그러는데 거야. 오, 과대 광고로 잡혀갈 수 있습니다. 네네네. 네. 이건 농담이지만 어쨌든 지금 창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다 겪었고, 왜냐하면 이분이 그 전에 했던 글로벌 그 회사의 사장까지 제안을 받을 정도면 어쨌든 이분이 뭘 하면 아마 잘 될 거다라고 다들 주위에서 생각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기는 겪을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죠. 새로 창업을 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남의 돈 받으면서 정해진 예산이 있는 상태에서 네. 깔롱 부려서 이렇게 막 멋있게 네네. 보여주는 스킬과 실제로 이제 어떠한 특별한 타겟군에게 제품을 이해시키고 필요성까지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마케팅은 너무나 다른 거였고 쉽지 않더라. 그러면 지금 사실은 40, 60 이 정도 되면 자기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40 몇 세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러면 이 회사를 그만두면 난 뭘 할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의 선택지가 창업이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창업을 권할 만할 수 있을까요? 그쵸. 창업이라는 게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또 누구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창업은 이게 자존심이 아닌 책임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걸 만들어야겠다. 근데 그게 지금 있는 걸로 만족하지 못하는데 내가 이제까지 회사 다니면서 얻었던 그 어떠한 지식과 경험으로 그걸 조금 더 낫게 할 수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만약에 드신다면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도전해 보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의 방법은 너무 다양해졌으니까요. 사명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돈을 목적으로 하면 사실 돈이 안 벌리면 금방 그만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요. 사명감이 있으면 그게 어려움이 또 골이 깊을수록
그 위로 솟아오르는 것도 더 클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돈 쫓아가다간 사실은 오래 버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돈만 쫓았으면은 일찍이 못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돈은. 사실 문제적 인물 일론 머스크도 돈을 쫓는 게 아니라 사명감을 쫓잖아요. 네. 인류를 화성에 보내야 된다. 그런 사명감. 그리고 친환경을 위해선 전기자동차를 타야 된다. 이런 사명감들. 네. 그런 어떠한 목표가 조금은 그래도 돈을 넘어서 있는 게 있다라면 그게 내가 너무나 재밌는 거고 그래도 내가 재미를 넘어도 잘할 수 있는 거면 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자면 지금 40대 이상의 평범한 그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했을 때 자기 것만 쫓기에는 또 그 식구들 애들이 막 이제 대학 막 가고 막 그러면은 또 힘든 면도 분명히 있긴 하겠네요. 힘들죠. 그리고 창업에 있어서 결국엔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요. 네. 혼자 잘해서 성공하신 분들은 잘 못 봤어요. 아, 결국에는 창업을 하시려고 고민을 했다면 주변 분들을 한번 돌아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내가 이 창업하는 데 있어서 진심으로 나를 위하고 도와줄 수 있는 혹은 내가 잘하는 게 있지만 못하는 게 분명 네.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메꿔줄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이 과연 나한테 있나 한번 물어봐 보시고 돌아봐 보신 다음에 어느 정도 그런 인맥들을 또 만들어 보신 다음에 그런 준비 과정 속에서 창업을 하신다면 어떻게 보면 성공에 대한 가능성도 넓힐 수 있겠고 실패에 대한 가능성도 좁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요거는 들은 게 하도 많아서 대기업 다니시는 분이 그렇게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거든요. 내가 창업하면 도와줄래요? 그러면 다 도와준다 그래요. 근데 이게 나오면은 얘기가 달라지더라고요. 맞죠. 네, 그래서 나오면은 자기 인간관계 정말 잘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저도 그 계기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마지막 회사였던 그 앱솔루트를 네. 떠나기 전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 퇴사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제가 회사는 이제 사회 이사로 있었어요. 네네. 사회 이사로 있으면서 빌드업 단계다 네. 보니까 뭐 그렇게 오피스가 있고 그런 건 아니었다 보니까 그냥 멀리서 이제 조금씩 하던 상황에서 지금쯤이면 이제 올인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시점이 생겨서 퇴사를 하고 여기에 올인해야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을 때가 있는데 결국 내가 안전벨트를 하나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회사라고 하는 안전벨트. 그다음 회사가 가져다 줬던 나의 위치, 네. 그다음에 타이틀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내려놔야 되는 시점인 거잖아요. 그때 떨어지는 인맥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 주변에도 너 상처받을 수 있다. 진짜로 너 그쵸, 상처 그쵸. 많이 받을 네. 수 있고 너 이 회사 온전해질 때까지는 최대한 좋은 사람들 많이 써서 운영을 하더라도 너는 회사에 있어야 될 거야. 그다음에 이 회사에 너의 타이틀을 좀 최대한 활용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니겠냐라고 했는데 아니야 라고 했다가 이제 퇴사를 한번 결정했을 때 진짜 무섭더라고요. 저 그때 네.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때 제 인맥들을 한 번씩 쭉 돌아볼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내 사람과 회사 때문에 만들어졌지만 정말 회사로밖에 못 남는 사람들. 근데 회사로 만났지만 내 사람이 된 사람들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회사여서 나를 회사로만 이용하려고 했던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좀 갈라지는 거고. 근데 갈라진다 한들 지금 모인 이 좋은 사람들 관리하기도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내 사람들과 재밌게 살기 위한 어떠한 목표가 하나 생긴 것 같긴 합니다. 네. 그거 하나 걸러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뭔가 이런 걸 하고 싶어 라든가 얘기할 때 너무 좋은데? 라고 무조건 추천하는 사람은 약간 경계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무조건적인 건 말고요. 제가 다 털어놨을 때 좋은 거에 대한 근거, 그러니까 이유 있는 칭찬을 해주시는 분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실히 힘을 실어주시는 분들은 좋은 거죠. 그게 이유 있는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야 좋아 너니까 그냥 내가 무조건 도와줄게. 이거는 절대 안 도와줘. 이거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너니까 내가 도와준다. 이거는 지금의 너니까. 그렇지. 너가 다니는 회사가 있으니까 내가 도와줘. 이런 얘기고 지금 네가 거기 있으니까. 오히려 야, 이거 절대 안 돼. 하지 마라고 하는 친구들이 나중에 보면 어려울 때, 야, 그럼 내가 이거 도와줄게 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했던 분들도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유를 들어보시고 만반의 태세를 한번 갖춰보셔야 되는 거죠. 저도 뭔가 새로운 일을 할 때 정말 무조건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 주변에.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이래서 안 돼. 처음엔 약간 짜증이 나잖아요. 아니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좀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초를 자꾸 치는 거 같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분한테 먼저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일단 안 된다는 거에 상처는 안 받는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근거 없이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또 이분은 자기 사업을 되게 잘한 사람이라서 이거 어때요? 그러면 이래서 안 되라고 하는데 그 이래서라는 부분을 이제 잘 들으려고. 네, 그래서 그런 분도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분들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되게 나름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제 주변에 제 부족한 부분이 갇혀져 있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작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냥 막 연락해서 물어보고 의견 구하고 피드백 받고 이런 좋은 분들이 주변에 있어서 아무튼 사업도 잘 영위할 수 있고 스트레스도 잘 안 받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서 괜찮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1, 2년 전만 해도 갑자기 전화가 와서 뭐가 힘들다 어쩐다 해가지고 1시간 동안 전화하고 그랬었거든요. 요즘 그런 전화가 없습니다. 요즘은 새로운 제품 아이디어 논의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좀 자리를 잡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어쨌든 그러면 지나오면서 본인만의 나는 이런 식으로 내 회사를 운영해왔다 이런 게 좀 생기셨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지금 화장품 브랜드의 브랜드 이미지로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토끼와 거북이입니다. 네.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 이소부화를 제가 엄청 좋아하고요. 예전 제가 레드불에 있을 때 인터뷰 했을 때도 이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은. 토끼와 거북이를 좋아하는 그 이유가 창업을 하고 운영하는 철학과도 맞닿아 있는데, 그거를 좀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 토끼와 거북이라고 하는 그 이소부화가 주는 그 이야기의 교훈? 꾸준함이 승리한다. 게으르면 실패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교훈이 잠들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그래서 사실 뭐 저희 브랜드에서 얘기했을 때 소비자들이 바로 이 철학까지는 알 수 없으니 그분들에게 드리는 1차원적인 메시지는 거북이처럼 꾸준함이 만들어주는 건강한 습관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세요 라는 메시지였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좋아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성인이 됐을 때 이 토끼와 거북이의 스토리를 한번 제가 곱씹어 본 적이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토끼와 거북이. 어떻게 보면 스펙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이 둘이 한 라인에 서서 레이싱을 하겠다. 라고 하는 그 상황 자체가 되게 아이러니했었거든요. 결국 이렇게 큰 스펙 차이가 나는 뭐 자동차로만 따져도 뭐 티코 같은 자동차랑 경차랑 페라리 같은 슈퍼카가 같이 야 내가 레이싱 하자 라고 한 거잖아요. 우리 4060 들으니까 티코라는 자동차를 지금 아는 겁니다. 그렇죠. 일부러 티코 한 겁니다. 그래서 레이싱 하자고 했는데 그 레이싱 경기가 만들어진 것부터가 되게 재밌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미친 거북이라고 생각하고 그 레이싱을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요이 땅 해서 시작을 했더니 거북이가 한 발자국을 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발자국을 뛰기 위해서 앞을 딱 봤더니 토끼가 한 20발자국, 30발자국 저기 가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의 지금 삶에 비교해보면 두 번째 발자국 떼면 안 돼요. 빠르게 피벗해야 된다. 피보팅을 해야죠. 네. 그래서 역시나 아니구나 안 되는구나 라고 알 거예요. 근데 거북이는 두 번째 발자국을 떼잖아요. 진짜 미친 거북인 거죠. 근데 그렇게 간다고 쳐봐요. 간다고 쳤을 때 봤더니 저기 멀리 토끼가 자고 있는 거죠. 토끼가 자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기뻤을까? 거북이인 나라면? 전 모르겠어요. 그래요? 잠깐은 기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를 얕잡아 봤어? 이거 봐라 라고 했을 수 있어도 현실을 자각해보면 얘는 언제라도 눈 뜨면 뛰어갈 수 있는 애고 잠깐 자는 척 할 수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생각들이 들면서 뛰어가겠죠. 뛰어가다가 가까이 가면 얘 깨지 않을까 하고 숨죽여서 걸었을 것 같고요. 얘를 이기는 순간, 넘어서는 순간 너무 불안했을 것 같아요. 계속 뒤쳐다보면서 그냥 지금이라도 뛰어서 바로 따라올까봐. 그럼 그 패배감이 더 커지니까. 땀 흠뻑 젖어가면서 뒤돌아보면서 걸어갔을 것 같은데 그게 저는 약간 요즘 우리네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됐거든요. 경영 철학을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지금 진짜 철학을 얘기하고 브랜드를 계신데.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이 둘이 레이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목표가 달랐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토끼는요, 거북이를 이기는 게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멀리 뛰어가더라도 저기서 잤죠. 왜냐면 멀리서 저기 먼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승선에. 난 얘만 이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짬내서 자기도 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거북이의 목표는 토끼를 이기는 게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토끼를 이기는 게 목표였으면 뛰면 안 되죠, 사실은. 그 레이싱이 성립이 돼서도 안 되는 거죠. 거북이의 목표는 내가 약속했던 저 고지, 저 언덕 위에 있는 결승선에 어떻게든 들어가는 거. 내가 설정한 목표에 가는 거가 목표였기 때문에 얘가 첫 발자국에 20발자국을 토끼가 가든 상관없이 제가 저기서 멀리서 자고 있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 길을 갔던 것 같아요. 자기가 뛸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
그래서 얘는 골인을 할 수 있었고 얘는 거북이를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잠깐 좋은 사이에 졌던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화장품 브랜드도 그렇고요. 많은 브랜드들이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계속 브랜드를 운영하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우리도 지금 배워왔던 어떠한 환경들이 계속 누군가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는 그 가운데 사실 올 수 있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너무 많거든요. 내가 조금 앞서 있다고 해서 따라올 수도 있다는 그 불안감. 그리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위에 있으려고 누군가를 밟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저의 경영 철학은 딱 요거였던 것 같아요. 비교하진 말자. 그냥 조금 느리더라도 남들이 이해 안 되는 개발 기간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느리게 개발하더라도 내가 생각했던 그 목표 지점까지가 명확하다면 느리더라도 내가 뛸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를 일단 뛰어보자. 그래서 2년 정도 걸려서 제품이 개발이 됐고 그래서 지금까지 와서 이제 좀 성장 커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제가 누군가 지금 이미 잘 나가고 있는 여러 브랜드를 이기려고 사실 브랜드를 만들 거면 말이 안 돼요. 사실은 저는 화장품의 화자도 몰랐잖아요. 저는 몸에 안 좋은 것만 했는데요. 왜? 그래서 근데 그들을 경쟁 상대로 두지 않고 그냥 다른 판을 그러니까 그들의 판 위에 올라가는 싸움을 안 했고요. 저의 다른 판을 만들어서 제 안에서 목표를 설정해서 열심히 뛰었던 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저의 경영 철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레퍼시픽을 이길 기회가 온다면 그게 그래서 이제 그게 그분들을 이기겠다로 가진 않겠지만 이렇게 가다 보면 언젠간 이기지 않을까? 아, 네네. 언젠가 뒤돌아봤더니 아모레퍼시픽이 뒤에 있네?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그들이 자고 있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를 어차피 지금 거들떠 보지도 않을 네. 작은 미세한 브랜드지만 그렇게 잠깐 신경 안 쓰고 있을 때 어느 순간 역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뭐 그리고 뭐 이게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가 되니까 이게 스펙 싸움이 나오는 거지. 가령 뭐 버티기, 때리는데 막 버티기. 그러면 완전히 거북이가 유리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판 자체를 뭐 기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완전 다른 그 깊게 가면 맞습니다.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완전 다른 판 위에서 일단 그냥 저희 혼자 싸움하고 있고요. 저희 혼자 열심히 혼자 안에서도 버티고 뭐 혼자 안에서 새로 개발도 해보고 하면서 네. 버텨가니까 결국에는 좀 재미라는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재밌습니다. 재밌고 그 재미 가운데 다행히 이제 소비자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계셔서 점점 이제 돈이라는 게 조금씩 따라오는 시점이 아닌가. 네, 돈이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브랜드 3주년 감사 세일이라고 보도자료도 보내주시고 저희 메인타임스에 지금 브랜드가 하나하나 커나가는 재미가 아이로 치면 이제 3살인데 네. 3살이 되게 재밌을 때긴 하거든요. 네. 애가 정말 다 혼신해가지고 힘들고 막 잠도 못 자고 그런데도 울기만 하고 이런 1살, 2살을 지나서 3살 때는 좀 걸어다니기도 하고 가끔 아빠 사랑해 라는 얘기도 하고 이런 3살이 지금부터 제일 예뻐질 때거든요. 브랜드도 약간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지금 딱 그래요. 아, 이게 정말 완전 기저귀 못된 아가의 대화도 안 통하던 어떤 네네. 브랜드 형태였다가 지금은 이제 소비자들과 같이 유통해 주시는 네. 그런 분들의 피드백도 이제 들리기 시작하고 먼저 그렇게 연락도 오기도 시작하시면서 이제까지 부어왔던 어떤 노력에 대한 피드백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고 있어서 요즘 너무 이쁩니다. 그냥 브랜드 그쵸. 내 새끼죠. 내 새끼가 너무 이뻐 보이고 얘가 이제 그럼 더 건강하게 잘 클 수 있게 부모로서 어떻게 보면 네. 더 열심히 키워가야겠고 길도 닦아줘야겠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인 것 같아요. 3살짜리, 4살짜리가 이제 그림 하나, 크레용 하나 탁 칠하면, 야, 미술 쪽에 재능이 있나? 또 노래 하나 딱 하면, 와, 음악 쪽에 재능이 있나 하면서 한참 얘 그 다음, 크면 어떻게 될까를 그리기도 하는 시기인데, 앞으로 그러면 어떤 브랜드, 이런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게 지금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면 육아 문화 만드는, 그다음 육아 문화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브랜드로 성장시켜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육아 문화가 어떻게 보면 지금 엄마 때부터 이렇게 거슬러 와서 생긴 문화들이 있고 네. 거슬러 와서 생겼기 때문에 과학적 검증이나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습관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들을 아무도 지금 기준을 잡아주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 맘카페나 여러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그 질문들이 지금 아직도 매일 어제 오늘 내일 똑같이 올라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애기 기저귀 어떻게 갈아줘요? 이렇게 서로 물어봐 주시거든요. 근데 그런 기준이 안 잡혀
잡혀 있다는 건 저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됐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 이게 가령 기저귀갈이 하나뿐이 아니라 제가 그래도 글로벌 회사에서 일해왔던 경험으로 좀 이것들을 좀 보니까 빈틈들이 많아요. 사각지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제품들은 여기까지밖에 안 만들었을까? 왜 이거는 이렇게까지밖에 안 해서 요것들은 안 챙겨갔을까라는 그런 사각지대들이 저는 지금 좀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를 채워가는 제품들을 먼저 좀 선보이고, 그래서 좋은 정보들, 육아 팁들도 전달을 하면서 건강한 가족 문화를 만드는 그런 회사로서 한번 키워보고 싶다라는 꿈이 생긴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제품들도 보시면 오 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못 봤던 제품도 있고, 그다음에 물티슈처럼 세상에 있었지만 아쉬웠던 제품들이 완성되는 제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로 메꾸든가 채우든가 하는 방식으로 좀 브랜드들을 키워나갈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아리 창업자였다가 아직도 병아리입니다. 아까 글로벌 마케팅의 거인이었다가 병아리 창업자가 됐고, 근데 그 병아리 창업자가 이제 다시 거인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거인이 돼봤기 때문에 다시 거인이 되는 걸 처음 하는 사람보다는 좀 빠르게 하지 않나 하는 것들을 옆에서 보고 느끼게 되는데요. 앞으로 정말 이쪽 업계의 거인이 되시길 바라겠고,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저 친구 때문에 이 분야는 발전했어, 이거 하나만큼은 저 친구 때문에 한국이 이런 분야가 발전했어 라는 그런 말을 들으시기를 이왕이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소중한 습관의 주성균 대표였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초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